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특히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백민호 군. 이번 주는 오프 싸울 때 누군가 올 것 같은. 연필을 쥐는 것조차 쉽지 않은 몸이지만 그는 학문의 세계에서 장애는 단지 신체적 불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애 시설이 안 돼 있는 학교가 많아서 제대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애들한테 돈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제일 더 놀라운 건 화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백민우 군이 학원을 다니거나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초반에는 스스로 하는 공부가 몸에 밴 탓일까요? 강의가 없는 시간마다 기숙사로 달려와 레포트에 매달려야 하는 포스텍에서의 생활이 민우 군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자판 치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그가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던 데는 알고 보니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계속 엄마가 하시는 공부를 하시니까 그걸 보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유전적 희귀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 문을 나서던 그날 이후 어머니 권용실 씨의 목표는 단 하나, 아들을 떳떳한 사회인으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매주 도서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빌려다주고 영어 공부에 필요한 시청각 교재를 찾아다닌 어머니. 덕분에 민우 군의 실력은 토익과 탭스가 910점, 880점에 이를 정도로 뛰어납니다. 민우 군에게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발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장애를 딛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들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준 어머니 권용실 씨. 오늘 그녀를 만나봅니다. 네, 민우 군의 어머니의 의미는 글쎄요,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이야기겠죠. 자, 유전적 희귀병이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교육 한 번 안 받았다고 합니다. 백민우 군 포스텍에 진학을 했는데요. 정말 큰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수를 받으셔야 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이 민우 군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신 또 어머니라고 하시는데요. 네, 유전적 희귀병을 딛고 포스텍에 진학한 백민우 군의 어머님 권용실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정말 건강한 아이들도 들어가기 힘든 학교입니다. 그런데 조기 입학을 했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이죠? 네,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아드님이 어렵게 또 포스텍에 입학을 했는데 또 뒷바라지 하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입학식 날 감회가 좀 남다르셨죠? 입학식 날 앞에서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이제 뒤에 학부형석이 있었어요. 앞에는 이제 입학생들이 앉아 있고 그런데 정말 포스텍 이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은 거의 꿈의 학교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그 총장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병원을 나설 때 절대 올 줄 알겠다고 각오를 하셨는데요. 오늘도 또 우리 민우 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눈시울이 빨개지셨습니다. 자, 민우 군의 진단명이 유전적 희귀병, 샤르코마리 투스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샤르코마리투스라는 사람이 앓았던 병이라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은 거고요. 한국말로는 말초신경, 운동감각신경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초, 손발, 그런 끝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러면 그 스티븐 호킹 박사도 같은 종류의 병인가요? 네, 그건데 진행이 많이 돼서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민우 군이 이제 사르코마리투스병의 진단을 받은 것이 2살 때라고 들었는데 그때 어머님 충격이 굉장히 크셨죠?
네, 집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누나가 있지만, 누나도 건강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누구나 장애라는 거는 다 남의 일이지,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 진단을 받으신 후에 울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병원문을 나셨는지요? 그 당시에는 뭐 울지 않는다고 생각 안 했어요. 눈물만 나니까. 왜냐면 그런 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울었고, 울었지만 우는 게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얘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죠. 아까 VCR을 보니까 민우 군이 좀 걷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등하교를 다 직접 시켜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초등학교 때는 이게 진행성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좀 걸었어요. 걸었는데 몸의 중심을 딱 잡지를 못해서 이제 뭐 조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서서 하는 활동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가속에 의해서 걸어가는 거, 그런 건 되니까 이제 학교가 집 앞이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걸어 다녔는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랬지만 중학교 때는 이제 학교가 멀잖아요. 그럼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등하교를 시켰죠. 네. 저희가 VCR 나가는 동안 잠시 공부를 잘했나 봐요 했더니 어머님께서 책을 계속 꾸준히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적이 참 오르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 때 독서에 대해서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신경을 쓰게 해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몸이 그러니까 얘가 살 수 있는 건 육체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항상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빌려다 주고 그랬어요, 도서관에서. 그러면 얘가 또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다 주변이 책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책을 이제 어른은 애들한테 공부하라 하지만 어른은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질리겠다 우리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냥 저도 안 보기 싫지만 그래도 어른이 이제 그거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책을 이제 깔아놓고 그냥 머릿속엔 안 들어가고. 척이라도 하셨다. 그게 어딥니까 정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민우 군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책을 어렸을 때부터 접해왔는데, 어머님 보시기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민우 군이 고등학교도 조기 졸업을 하고 또 포스텍이라는 명문대학을 들어간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네, 왜냐면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점이요. 책을 많이 보면 요새는 뭐 책을 빨리 보게 하는 속독 학원도 있잖아요. 근데 속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을 아주 많이 보다 보면